26강의 1번, 26강의 1번은 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게 중심 내용이야.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challeng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전 과제라고도 보겠지만 그게 바로 이제 문제인 거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수동 구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표시한 거. 언제 문제가 발생하나 봤더니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질문? 존재하는지 아닌지. 뭐가 일반적인 적성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면 여기서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지. 뒤쪽에 여기 whether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접속사로 쓰였고 뒤에 완전한 문장 들어가 있고 그리고 ask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내용, 아직은 잘 모르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쓰지. 그래서 whether를 쓰거나 또는 if를 쓰면 큰 무리가 없겠네. 이것도 괜찮아. 많은 사람들은 terrific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야. 아주 잘해. 뭘 잘하냐면 미분을 굉장히 잘해. 미적분을 굉장히 잘해. 하지만 couldn't write, 쓸 수 없지. 아주 훌륭한 에세이를 쓸 수 없거나 couldn't paint, 그림을 그릴 수 없어. 아주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없어. 만약 그들의 삶이 그것에 의존한다면, 자, 요렇게 해석을 하면 약간 좀 애매하게 되거든. 여기 나와 있는 요 if라고 하는 것은 뭐뭐일지라도라고 하는 것. So their lives, 그들의 삶이,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 건 목숨이라고 보면 돼. 그들의 생명이 그곳에 달려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이 좋은 글을 쓰는 것 또는 paint or a good picture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요 뒤에 나와 있었던 좋은 글을 쓰거나 아주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것, 여기에 자신의 어떤 목숨이 달려있다 할지라도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이 오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적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미적분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거든. 그만큼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좀 써준 거야. 우리가 A or B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택의 개념이지.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it으로 이렇게 받았다.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can walk, 걸어서 들어가네. 어디로? 방으로. 이 방은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방으로 걸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즉시 figure out, 알아낼 거야. 관계, 감정,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들 사이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알아낼 거라고. and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 그만큼 어떤 분위기를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결코 이 기술을 배우지는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적성이 다르니까. 그럼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Will Rogers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한 것처럼 뭐라고 언급했냐면 모든 사람들은 무지하지. 모든 사람들이 뭘 잘 몰라. 단 뭐에 대해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모든 면에 있어서 지식이 없고 무지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뿐이야. A라는 사람은 많은 걸 알고 있지만 B에 대해서 모를 거고, 또 B라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다른 건 많이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주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무지할 뿐이야.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적분은 잘하지만 글쓰기와 그림을 못하듯이,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분위기 파악은 잘하지만 뭐 다른 건 못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은 다른 거야. individual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이라고 보통 보는데 사람들로 볼 수도 있고, 개별적인 사람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individual이라는 이 말을 썼다. vary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로 쓰여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달라. 어디서? 그들의 적성에서. 뭐에 대한 적성?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적성. 뭘 배울 건데 어떤 특정 유형의 지식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가르쳐지는 그러한 어떤 특정 유형의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적성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유형이 있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잘 배우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특정한 방식으로 가르쳐진다라고 했으니까 방식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thought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으로 쓰여 있지.
그래서 100명의 학생들이 있어. 100명의 학생들이 어떤 강의에 참석을 한 100명의 학생들. 뭐에 관한 강의냐면 오늘 about의 개념이다. 어떤 주제. 그런데 이 주제는 그들이 knew nothing. 아무것도 몰라. about 뭐뭐에 대해서 여기 목적어 빠졌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하나 있는 거야. 미리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주제에 대한 강의에 참석한 이 학생들은 will all 모두 다 walk away 걸어 나갈 거야.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나가겠지. 뭘 가지고 다른 양의 또는 그런 종류의 학습, 즉 학습의 다른 양과 그리고 학습의 다른 유형, 자기가 배운 어떤 그 종류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알려줬지만 배운 양도 다를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배웠던 어떤 유형도 다르게 좀 받아들였을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태도, 적성, 그런 특정한 어떤 내용과 그 특정한 교수 방법에 대한 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these differences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different amounts of kinds of learning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양과 다른 유형의 학습이라고 하는 이런 게 왜 발생했을까? 똑같은 거를 강의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왜 배웠던 양과 배웠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왜 다를까? 왜냐하면 적성이 다르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내용이 주어지겠지. particular content라고 하는 거. 또 어떤 특정한 교수 방법으로 진행이 됐겠지. 여기에 대한 적성이 다르거든. 어떤 학생들은 그냥 말로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필기가 되어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이렇게 경쾌하고 뭐 이 좀 움직임이 큰 이런 강의 방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적성이 한 가지 요인이 된다라는 거지. 하지만 이 학생들을 즉 learn the most in the class 그 수업에서 가장 많은 것을 많이 배웠던 이러한 학생들이 또한 배울까? 가장 많이 배울까? 만약 강의가 다른 주제에 관한 것이라면 또 만약 똑같은 자료가 그 수업의 내용이 were presented 제시된다면 hands-on experiences라고 하는 손으로 하는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실습 경험 정도로 보면 되겠고 실제 행하는 어떤 경험 이렇게 봐도 괜찮다. 아니면 작은 그룹, 소그룹에서 제공이 된다면 그러면 앞에 나와 있었던 이 수업에서 많은 것을 배웠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을까? 뒤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은 요 different topic이라고 하는 컨텐트가 바뀌었지. 요 컨텐트가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teaching method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지. 지금 나와 있는 요 부분에서 그럼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에 대한 적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라지겠지. 그 내용을 언급한 거. 그래서 general aptitude 이런 건 존재하지 않지. 서로 다른 different aptitude 요게 존재하게 되는 거고 특정한 어떤 수업의 내용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가르쳐지게 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특정한 어떤 aptitude라고 하는 적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야. 문법적인 것들을 체크하는 걸 잠깐 볼까? 여기서 or이라고 하는 걸 왜 썼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면 이미 수업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다면 이라는 거지만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야. 지금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가정법의 구조로 were이라고 하는 걸 써줬고 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사실이 아니거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비동사를 was를 쓰지 않고 were를 쓰는 게 일반적인 표현. 구어체에서 was를 쓴다라고 해서 그게 표준 문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present라고 하는 거는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attend는 타동사지. 여기 지금 동사 자리가 아니지. 왜냐면 동사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거고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ing. 자, 문법적인 것들은 크게 다 체크가 된 것 같네. 26강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보상의 올바른 기준에 관한 것이야. 우리가 보상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한 것. 한 가지 implication. im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내포된 의미. 그래서 함의라고 하거든. 기대 이론의 한 가지 함의는 뒤에 겁니다.
비록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기대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기대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모든 학생들이 비록 should have chance, 기회를 가져야겠지. 뭐 할 수 있는 기회, to be rewarded,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뒤에 뭐 한다면, 그들이 do their best, 최선을 다한다면 당연히 보상받을 기회는 가져야겠지만 어떤 학생도 should have, 가져서는 안 돼. 보통 우리가 have, difficulty, ing 이렇게 하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거거든. 그럼 이것도 뭐뭐 하는데 쉬운 시간을 가지다. 말을 풀면 뭐뭐 하는데 쉽다. 뭐 이 정도가 되겠지. 최대의 가장 많은 보상, 최대의 보상을 얻는데 쉬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상을 최대한으로 받을 건데 그걸 얻는 과정 속에서 쉬워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여기는 have difficulty ing, have 뒤에 뭐 difficult time ing 이런 식으로 쓰인 하나의 어구거든. 여기 ing는 표현에서 봐야 될 것 같아. 표현. easy라고 하는 거는 쉬운 걸로 좀 본 거고. 그러니까 기대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최선을 다하면 보상을 받는 걸, 받을 기회 자체를 갖는 거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이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쉬우면 안 된다. 쉽게 얻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원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원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리와도 사실은 같은 의미로 좀 갈 수 있는 거야. 이 원리가 어겨진대. violate. 누구에 의해서? 전통적인 채점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는 거를 능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전통적인 채점 행위는 이 원칙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 그게 의미 전달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일부 학생들이 find it easy to earn, 뭔가를 얻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니까 A와 B라고 하는 거, As라고 하는 것은 A의 성적이고 Bs라고 하는 것도 B의 성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었던 요 구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동사를 쓰고 다음에 it을 쓰고 그리고 형용사를 쓰고 투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구조를 써서 여기에 it이 가목적어 그리고 요 투동사 원형이 진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find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되다 또는 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거든. it 들어갔고 easily 안 되고 형용사 투동사 원형 그대로.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A나 B를 얻는 게 참 쉬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학생들은 반면에 뭐라고 믿고 있냐면 그들이 have little chance, little은 거의 없는 거니까 기회가 거의 없어. 학업적인 성공의 기회가 거의 없다. 학업적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점수를 얻는 거겠지. 그래서 학업적으로 성공할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믿는데 뒤에 no matter what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no하고 matter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보통 들어간다고 하거든. 여기 나와 있는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구조에 no matter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양보의미를 갖게 되겠고 우리에게는 여기에 what을 쓰는 게 맞냐 요 정도에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 what의 성격이 뭐야? 뒷문장이 불완전한 상태에 쓰지 여기에 do 다음에 목적 없지. 불완전한 what 쓰면 돼. how를 쓰게 되면 어떨까? how를 쓰게 되면 no matter how 쓰게 되면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라는 건데 그들이 아무리 할지라도 뒤에 뭔가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잖아. 불완전한 문장에 however 이라고 하는 걸 쓸 수는 없거든. however 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형용사나 부사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쓸 건데 여기는 명사가 빠져 있는 명사 성질이 없을 때 쓰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알맞은 거야. 자, 여기는 요 정도로 물론 여기 no matter 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whatever 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같은 개념이 좀 될 수 있어. 가끔은 이제 뭐 위치를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거든. which라고 하는 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요거는 가능성은 있지만 쓰지 않는 게 왜냐면 which는 선택의 개념이고 선택을 할 수 없는 막연한 부분에서 물어볼 때는 what을 쓰는 거야. 지금 뭐 선택하는 게 없잖아 지금 뭘 할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이 학업적인 성취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을 때에는 보상을 받을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의 보상을 얻는 데 있어서 쉬워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쉽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리를 지금 위반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neither A nor B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성적이 높은 사람 그리고 성적이 낮은 모두 다 are likely 뭐뭐일 것 같지 않냐면 to exert 발휘하다, 그들의 최고의 노력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아. neither A nor B의 구조, be likely to 동사원형.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이유인데 어떤 이유? It is important 중요한 이유야. 가주어 나왔고 뒤에 진주어 나왔고 뭐가 중요해? reward 보상하는 거. 학생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뭐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노력, 또 뭐에 대해서? 더 잘한 거 뭐보다 they have done in the past 노력에 대해서, 또 과거에 그들이 행한 것보다 더 잘한 것에 대해서, 또는 for making process라고 하는 발전한 것,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뭐라기보다는, 여기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지금 뒤쪽에 대상들이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었지. 그래서 요걸 지금 쭉 병렬 구조로 만든 거야. 높은 성적을 얻는 것에 대해서, 단지 높은 성적을 얻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only도 같이 가도 뭐 괜찮겠고, 앞에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학생들은 can build 뭔가를 만들 수 있어. portfolio라고 하는 거. 이 portfolio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집이야. 모은 자료집. 그럼 뭘 모을 건데?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장문한 거, 프로젝트, 보고서 또는 다른 작업, 이런 것들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can then, 그리고 나서 see, 볼 수 있어. 어떻게 그들의 그 결과물이 is improving, 향상되고 있는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야. 학생들이 이런 충분한 능력이 있거든. 모든 학생들이 다 동등하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야. 높은 성적을 성취하는데 똑같은 능력이 있진 않아. 그러니까 능력이 다 다르거든. 하지만 모두가 동등하게 뭘 할 수 있냐면 노력을 exert, 행사한다라고 했으니까 노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exceeding은 뛰어넘는 거지. 그들의 과거의 어떤 성과를 뛰어넘을 수 있고, 또는 making process라는 발전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종 더 좋은, 여기에 often, better, more, equally valuable criteria 이렇게 한다. 종종 더 좋고 그리고 더 동등하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이 보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높은 성적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 성적을 가지고 이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 보상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시작점이 잘못되어 있지. 하지만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노력하는 거, 그리고 이전보다 높아지는 거. 아주 상위권의 점수는 못 받겠지만 향상된 모습 보여주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것들, 결국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 자, 뒤쪽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문법 전체적으로 설명했고, 설명 안 한 것도 잠깐 볼게. 다 됐고, 여기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깊게 파고들려고 하는 것들은 좀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수 있거든. 선행사라고 하는 어떤 명사를 쓰고 뒤쪽에 전치사, 관계, 대명사 쓰고, 그리고 투동사 원형을 써서, 물론 이제 딸려있는 놈들도 있겠지.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쓰일 수 있다라는 그 정도를 봐주면 될 것 같아. 이 부분. 그래서 요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요 명사하고 같은 거지.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 하는 앞에 거. 우리가 투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뭐뭐 할 정도로 꾸미잖아.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to base reward가 앞에 있는 criteria를 이렇게 꾸며주는 이런 방식으로 쓰면 돼. 이 criteria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준인데 뒤에 나와 있는 부연 설명하면 base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세우다라는 거야. A라고 하는 것을 on B, B 위에다가 세워. A를 B에 기반을 두다. 이런 의미거든. A를 B에 기반을 두다. 그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기반을 두다? criteria, 여기. 이 부분. 그래서 criteria on, which, on which가 앞으로 이동. 그래서 to base reward. 그래서 보상에 기반을 둘 수 있는 앞에 나와 있는 criteria. 그러니까 보상을 여기 criteria에 기반을 두는 거니까 요렇게 한글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꼬이지. 그래서 얘를 조금 이제 풀어 쓴 게 보상의 나와 있는 보상에 기반이 되어야 하는 앞에 criteria 이렇게 된 거야. 요걸 잘 생각하면 돼. 보상을 세울 거야. 어디에다가? criteria에다가. 그러면 criteria 기준 어떤 기준을 기반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 하나의 표현처럼 맞으면 좋을 것 같아. 나머지는 그게 괜찮을 것 같군요. 여기로 보자. chance라고 하는 것은 기회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것이 일반적이지. 그래서 투동사원형의 형태를 쓸 건데, 그래서 명사에다가 투동사원형을 쓰는 것들은 미래적인 의미가 강하다 좀 볼 수 있겠고, 여기 reward는 보상을 하는 거. 근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BPP 형태를 써서 to be PP가 되어진 거였어. 26강의 3번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이 소재가 되고 있지. 학생들이 move into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뭔가에 접어든다라고 해석이 좀 되지. 청소년기로 이동하면서 괜찮아. 청소년기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그들은 발전시켜 나가는데 뭐를? 능력을. 그럼 뭐에 대한 능력? 추상적인 생각, 즉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은 and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for 다음에 명사를 썼잖아. 그래서 여기 뒤에도 명사 성질로서 ing 형태를 이렇게 썼다라고 봐주면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청소년기로 접어들게 되면 이 청소년기가 되게 됐을 때 추상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훨씬 더 큰 신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학생들이 사춘기로 접근해 갈 때, 즉 사춘기가 되게 되면 2차 성징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나타나지. 두 가지를 언급한 이유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능력,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능력, 두 가지의 변화를 나타낸 거고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발달하는 정신과 신체와 함께 발달하는 정신과 신체로 인해서 어린 청소년들은 must 분명히 뭐뭐일 거야. 직면하게 될 거야. 뭐를? 중심적인 어떤 문제, 중요한 문제를.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constructing an identity라고 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문제야. construct라고 하는 것이 구성하다, 뭔가 뭐 구조화하다, 구축하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제, 정체성을 만드는 문제. 이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will provide 제공해 줄 거야. 아주 확고한 기반을 제공해 줄 거야. 성인기를 위해서 성인 시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기반을 제공해 줄 그러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제에 분명히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다르게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뭐 큰 무리가 없지. 지금 마음과 신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발달이 되고 있고, 그래서 두 개가 발달하면서 정신과 신체가 발달하는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요 부분을 with 명사, 그러니까 with 쓰고 뒤에 minds 하고 and 하고 bodies를 쓰고 그 다음에 developing 이렇게 써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라는 구조가 되잖아.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가 발달하면서 밑에 거는 발달하는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같이 가도 이렇게 써도 의미 연결이나 문법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거다. 뒤에 그들은 have been developing, 이 청소년들은 발달시켜 오고 있어. 뭐를? 자신의 어떤 의식,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유아 때부터 계속해서 발전시켜 오고 있는 거야. 여기에 since라고 하는 출발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쓰는 게 조금 좋겠지. 하지만 청소년기는 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시기, 어떤 시기? 의식적인 노력이 만들어지는, 뭐 하기 위해서? 답하기 위해서. 현재 프라싱, 압박을 가하고 있네. 요거를 이제 당장 시급한 정도의 의미가 된 거야. 당장 압박을 가하고 있고 나에게 뭔가 중요한, 뭔가 시급한 그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지금 좀 중요한, 당장 시급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겠지. 청소년 시기 바로 그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야. 이 now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now가 아니라 청소년 시기가 now인 거야. 그 청소년 시기 그때 중요한 질문인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첫 번째 시기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시기를 표시한다고 하는 거는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첫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mak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make an effort, make an effort가 노력하다야,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지 않지. 그래서 이 명사라고 하는 effort라고 하는 것이 동사를 가질 때에도 make하고의 연관성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 make는 목적어가 지금 없으니까 수동 썼고, 뒤에 투동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봐주면 된다. conflict, 갈등, 정의해주는 이 단계, 지금 청소년 시기에 이 단계를 정의해주는 갈등은 뒤에 겁니다.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본 거냐면, 이 청소년 시기, 지금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바로 이 시기, 이 시기를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갈등이라는 거야. 그럼 그 갈등이라는 건 뭐냐? 결국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이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 define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주다라는 거거든. 이 시기를 정의할 수 있는, 즉 갈등이 이 시기를 정의를 하는 거야. 이 시기는 갈등이야. 그럼 갈등은 뭔데?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이다라고 하는 것.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뭘까 보니까 정체성은 언급합니다. 뭔가를 조직화하는 거네. 뭐를? 개인의 어떤 욕구, 능력, 그리고 신념, 어떤 생각, 그리고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history,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경험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뭐로 organization into 이렇게 하는 거야. 일관성 있는 자아의 모습,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자상, 뭐 어렵게 쓸 필요 없다. 일관성 있는 자아의 모습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조직화하고 구성화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포함하게 되냐면 deliberate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고의적인, 뭐 신중한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거든. 신중한 선택과 결정을 수반하게 됩니다. 수반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필요하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정체성이 뭐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 능력 이러한 것들을 일관된 나의 모습, 하나의 모습으로 조직화해서 구성하는 거잖아. 그럼 이 일을 할 때 필요한 건 뭐겠어? 선택, 결정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특히 뭐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어떤 사상, 이념, 또는 사람과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헌신. 여기 뭐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이 우리가 commitment라고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걸 잘 따르는 거지. 어떤 사람을 잘 따르고 아이디어를 잘 따르고, 그러니까 내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쭉 밀고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는 것, 어떤 사람을 잘 따라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commitment라고 하는 것들이야. 이 사람을 뭐 믿고 따르는 것들, 어떤 아이디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선택과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청소년이 못해? 이 모든 측면과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을 통합을 못하면, 우선 보자. 또는 만약 그 청소년들이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전혀 선택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러면 역할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threaten이라고 하는 것이 위협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자동사로 일어날 듯하다.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단계에서는 정체성과 역할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등을 빚고 있고,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사라지겠지만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이 커지겠지. 즉 선택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게 될 거니까, 이럴 때는 역할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의미야. 요 앞에서 요 부분은 뭐 큰 무리 없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지 못하면 결국 역할에 혼란이 생기는 거고, 결국 여기는 정체성이 발달을 못하는 거지. 요쪽에서 이 모든 측면과 선택을 통합하지 못하면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측면이 도대체 어떤 측면일까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과 그리고 외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크게 보면 통합을 한다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통합을 해서 뭘 만들 거야? 나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만들 거야. 이게 이제 이 큰 틀이고, 그럼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라고 보면 돼. 나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 근데 these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나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 나의 내면적인, 주관적인,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외적인 것들도 있지. 이러한 모든 것들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잘 조화를 이루면 정체성이 생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all these aspects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개인적인 측면과 그리고 외적인 측면 모두를 다 합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의미는 통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정체성에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것에 있어서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여기 choices라고 하는 게 여기 choices잖아. 우리가 이 앞에 it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직접 받는 거로 볼 수도 있겠고, 정체성 자체가 조직화하고 구성하는 거니까 이것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게 둘 다 가능성이 있어. 둘 다 봐도 괜찮아. 왜냐면 얘가 얘라고 했잖아. refer.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일관된 모습으로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는,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현명하게 선택하고 현명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청소년들이 만약에 모든 것들, 모든 측면들, 앞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어떤 내면의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과 이 선택이라고 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통합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지도 못하고 이 부분도 제대로 잘 이루지 못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선택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역할 혼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마 이 부분이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these라고 하는 지칭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냥 단순하게 보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통합시키지 못한다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these라는 것 때문에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었던 거지. 지금 요게 나머지는 뭐 크게 없을 것 같고,